실종 신고가 접수된 70대가 남원의 한 농로 옆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반일하러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과 부안을 잇는 해상교량 노을대교 기본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선 계획 등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지난 6일 폐막한 가운데 정치영화제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영화 문재인입니다 제작에 전주시 예산 1억 원이 지원됐다며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임시회가 진행 중인 김제시 의회에서는 5분 자유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을 잇는 해상교량,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량을 어떤 길에 건설할지 기본 설계가 나와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요. 규모와 노선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넉 달 전 고창과 부안 지역 단체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을대교 4차선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양 군의 입장은 할 때 확실하게 4차선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그리고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점을 아주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그거를 좀 실현시킬 수 있도록. 두 군수가 정치적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내놓은 설계는 2차선. 이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77호선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게 그러는데 겨우 한다는 것이 2차선입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답변도 안 해주고 그냥 단순히 노선 관계 가장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홀대를 받고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됩니까? 또 8.86km인 2차선 해상교량에서 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량 일부라도 차선을 확대하는 등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노을대교 설계사 측은 다리 건설에 따라 교통량이 느는 것을 감안해도 인구 감소로 2030년에 7,500여 대가 최대라고 예측했다며 2차선 설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노을대교의 시작점이 2005년 계획된 고창군 동호항이 아닌 인근 마을 초입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다리 노선은 두 마을 사이를 지나 대죽도와 소죽도를 관통해 부안까지 이어집니다. 주민들은 뜬금없는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동호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로 교통체증이 심한데 노을대교가 들어서면 그 일대 교통은 마비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다 농사 짓고 달리는 길이에요. 또 봐요. 그리고 한여름에 해수욕장처럼 되면 저기는 이제 우리 동네는 거의 마비가 된다고 봐야 돼요. 아마 전문가의 예상을 할 겁니다. 이게 4차선도 아니고 또 나머지 연결되는 도로가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또 마을 옆에 대교가 들어서면 공해와 소음, 도상 문제까지 겹쳐 복잡해질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계사 측은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쪽 동호항으로 가는 것은 뭐 지금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못 드리고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4차선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쉽게 그만큼 안 주니까 지금 2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내려왔는데 4차선을 하면은 또 이게 잘못하면 1차선에 대한 이게 절차가 복잡해서 사업을 반납을 하고. 하지만 이미 다음 달에 측량과 지질 조사가 계획돼 있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창군은 26일 군정조정회의를 열어 노을대교 관련 의견을 논의하고 익산청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임시회가 진행 중인 김제시 의회에서는 5분 자유 발언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그저 떼쓰기 민원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백구 포도가 유명했지만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김제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재능 기부 활성화가 동나무 한 마을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주민이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가 아닌 의무가 아닌 법의 맹점을 이용해 사전 협의 없이 마을 중심의 폐가옥 부지를 매입한 후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 간 갈등이 극에 달해 담당 기관의 단체 항의 방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지역 사이에서 갈등 유발 예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시민의 요구와 민원을 세심히 살피지 않고 그저 떼쓰기 민원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원, 부평구에서 시행 중인 갈등 조정 제도나 여주시의 시민 갈등 관리 활동가 양성 사업 등 타 시군의 선진 사례를 우리시 사정에 맞게 검토 및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쌀이 없습니다. 또한 한때 백구 포도가 유명했지만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또한 광활 감자도 타 시군의 적극적인 생산 참여로 명성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농콩을 재배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23년도 올해에는 1950 농가가 약 4,500헥타르를 재배하여 약 13,5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 1위 생산량을 가진 농콩을 김제의 대표 작물로 육성하여 2차 제조 가공산업, 3차 체험 관광을 포함한 대표적인 6차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재능 기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김제 시민이나 김제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참여하기 쉬운 절차와 시설을 마련하여 재능 기부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능 기부 활성화를 위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원봉사 인증서나 표창장 수여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사회적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실종 신고가 접수된 70대가 남원의 한 농로 옆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24일 밤 10시쯤 남원시 삼해면의 한 수로에서 7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반일하러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지난 6일 폐막한 가운데 이른바 정치영화제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서면을 통해 영화 문재인입니다 제작에 1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는 엄연히 전주시가 영화제에 지원한 세금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작 지원을 결정한 내부 인사 가운데 당시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었던 이준동 씨가 제작 지원을 선정했고 석 달 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영화인의 이름을 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전주국제영화제를 전주정치영화제로 훼손시켰다며 이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인사는 대한민국 예술인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로 제작된 남원시 춘향사당의 춘향영정이 25일 공개됐습니다. 새 춘향영정은 김현철 화백이 지난 1월 제작에 들어가 넉 달여 만에 그린 것입니다. 남원시와 김화백은 춘향전을 토대로 한 17세 안팎의 한국적 여인상을 모델로 했으며 의복과 머리 모양 등도 고증을 거쳐 당시 상황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새로 그린 영정이 아닌 1930년대 강신호 임경수 화백이 그린 춘향 최초 영정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6살 이쁜 춘향이를 그린다고 해서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정말 40대 다 된 춘향이 같아 보였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춘향이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원식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내년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에 전주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 전 부지사는 25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정 경험과 경제 산업 분야 전문성을 살려 전북과 전주 경제를 비상시키고자 총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게 됐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신 전 부지사는 서울대 언어학과를 나와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보와 삼성중공업 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지방 도시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청년 인구 감소 현상도 고민입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인구 소멸을 막고 청년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HCN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장민혁 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에 내려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항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쉴 때는 관광을 다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부산역 인근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케이션으로는 청년들에게 근무 공간과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원격 근무자를 자연스레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센터는 탁 트인 업무 공간과 화상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시작 초기부터 기업 64곳이 이용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가고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인구 증가보다 한층 탄탄한 청년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한 생활 인구만 잠깐 반짝하고 느리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와 청년들의 니즈를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청년 유입 정책이 대체로 단기 대책에 국한되고 금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역량이 어쩌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곰소염전이 있는 부안군 진서면이 해양수산부 주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서면에 문화센터와 복지센터, 소금꽃 마을 산책길 등이 내년부터 4년 동안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마을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설치되고 버스터미널 쉼터 등이 지어져 주민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부안군이 지역 해수욕장 5곳을 7월 7일부터 40일 동안 전면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장하는 곳은 변산과 고사포, 모항갯벌, 격포, 위도해수욕장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안전관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개장 전인 아침 7시부터 9시에도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해변 순찰조를 운영하고 폐장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